생각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의 대부분은 과거의 일을 반추하고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현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에 머무를 때에는 생각과 몸이 완전히 일치하여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생각과 행동과 자아는 하나가 되어 그 간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현존 상태라고 하죠. 현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지 않고 불안감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과 자아가 현재에 있는데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두 개의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현재의 세상이 요구하는 일들과 과거의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에너지는 2배, 3배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 태그되어 있는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올라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죠. 감정은 언제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더해 과거의 감정에까지 연료를 공급해야 하니 우리는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동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태그되어 있는 감정은 한 가지인 반면 예측에는 어떤 감정도 태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 따라 순간적으로 감정의 색이 변합니다. 그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에너지가 남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리게 되죠. 이 예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가능성이 무한되며 각 예측에 대한 해결책도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것일까요? 바로 불안과 공포 때문이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대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덮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기억은 감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상을 할 때 논리적인 반성보다는 감정적인 후회와 자책감에 먼저 휩싸여 버립니다. 이 감정을 뚫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죠. 감정적 고통 없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잘못으로 고통받았을 자신을 따뜻한 연민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용서할 용기가 없거나 의도가 없다면 그 고통의 상자를 열지 마세요. 그냥 덮어두고 근처에 가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려면 우선 걱정은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행동 없이 걱정하면서 이것이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언가 진지하게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노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생각과 실제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가정한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거나 있다 해도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 치밀한 계산, 치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순수한 상상이며 우리의 공포나 바램이 반영된 왜곡된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해답은 사건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걱정은 무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야 하나요?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선택을 위한 생각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큰 관점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삶의 원칙이 분명하다면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자유를 추구할 것인지,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 나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대해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선택도 간단하고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준비한 후 움직여 봐야 현실은 생각과 다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바로 시작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에 쓸 에너지를 아껴 행동에 쓸 수 있습니다. 시작이 빨랐으니 발전도 빠릅니다. 만일 자신이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에, 정확하게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너무 휘둘린다는 것이죠. 생각은 비용이 비쌉니다. 과도한 생각은 정작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때문에 많은 명상가들이 생각을 가라앉히려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없앨 수 없으며 없애서도 안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생각이 일으키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존재이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